네, 안녕하세요. 2020년 10월 24일 오늘의 축구 뉴스를 전해드리는 조던 HD입니다. 저는 매일 저녁 8시에 카카오TV, 유튜브, 트위치에서 생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각 플랫폼에서 방송 시간대인 저녁 8시에 조던 HD로 검색해 보시면 라이브 방송을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9시에 시작을 했는데요. 네, 축구 보고 왔어요. 제가 카카오TV에서 K리그를 항상 중계하기 때문에 오늘 수원이랑 성남에 아주 중요한 경기가 있었고 성남이 수원을 2대1로 이기면서 잔류의 불씨를 좀 더 활활 타게 해 놓았고 수원이 거기다 이제 휘발유 뿌려줬죠. 휘발유 쫙쫙쫙 이렇게 네, 잘 타라고 네. 빡빡빡빡 이렇게 뿌려줬습니다. 져서 열받는다라기보다는 그래도 주승진 감독 땡이 있을 때는 빙신같이 저거 열받거든요. 지는 것도 열받는데.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열심히 했어. 열심히 했고, 열심히 했는데, 성남이 더 이제 동기부여가 많이 됐고, 성남이 뭐 한 발도 뛰었다고 봐야지. 박상혁이 실수로 골도 먹히기도 했고, 네. 그래서 뭐 아쉬운 건 아쉬운 거고, 욕할 만한 경기력은 아니었고, 성남이 잘했다. 또 성남이 2번이나 PK를 찼기 때문에, 그리고 2번이나 넣었기 때문에, 뭐, 얘기할 것도 없다. 사실. 네, 안녕하세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성남 욕할 것도 없고 성남이 잘못한 것도 없고 네. 그냥 볼만한 경기였다. 수원 경기 중에 그래도 진 경기 중에 볼만한 경기였다. 그래서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성남은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수원은 다음 경기에서 좀 잘했으면 한다라는 말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소식은 지금 보시는 사진처럼 이 독일 빌트지에 따르면 도르트문트 감독인 파브르 감독이에요. 이 파브르 감독의 경질을 현재 도르트문트 구단이 고려 중이라고 합니다. 파브르 감독은 현재 도르트문트 감독으로 이번 시즌을 끝으로 경질될 것인가? 라는 이제 기사의 제목이 나왔는데, 뭐 지금은 시즌이 끝나고 경질되는 게 아니라 시즌 중간에 경질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면서 도르트문트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지금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 것인가? 현재 도르트문트 성적이 좋지가 않고 이 파브르 감독을 교체해야 되는 것인지 근데 이거를 당장 지금 성적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벌써 몇 개월 전부터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를 계속 고심하고 포기했다가 또 고심하고 포기했다가 이런 상황인가 봐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고민하는 거고 대안으로는 전 미넨 감독이었던 지금 모나코에서 이제 감독하고 있는데 니코 코바치 그 다음 아약스의 테나흐 그 다음에 잘츠부르크의 감독이죠 제시마치 원래 이 사람은 뉴욕 레드불 감독도 했던 사람이고 이제 막 선수들에게 동기부여를 주기 위해서 약간 욕설을 섞는 걸로 좀 유명하더라고요. 그 뉴욕에 있을 때도 그런 거 있잖아요. 야 이 병신 새끼들아 니네 이거보다 더 잘하는 새끼들이야 더 할 수 이런 스타일 있죠. 약간 우리 사회생활 하다 보면 그런 스타일 있거든요. 욕은 많이 하지만 뭔가 좀 애껴서 욕하는 스타일 그런 스타일이라고 이제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잘츠부르크 감독인. 그래서 뭐 선수에게 뭐 하지만 선수의 직접적인 욕설이라기보다는 좀 동기부여를 주기 위해서 약간 험하게 말을 하는 스타일이라고 하더라고요. 생긴 건 약간 젠틀하게 생겼는데 네, 또 생긴 거 다르게 약간 언행은 살짝 좀 터프한가 봐요. 예, 이제 이 잘츠부르크 감독 네, 이렇게 많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소식은 이 BBC에서 손흥민 선수를 이제 분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얘 뭐야? 얘 지금 왜 이렇게 잘해? 근데 얘네가 분석하다 보니까 이거 얘 보니까 지금만 잘한 게 아닌데? 얘 몇 년간 쩔었는데? 이런 걸 분석한 게 있어가지고 뭐 이렇게 뭐 간단하게 칼럼만 기고한 게 아니라 분석글이 아예 나왔어요. 수치상으로도 막 나오고 손흥민이 얼마나 이 토트넘에서 많은 걸 해준 선수인가 이런 게 나오면서 분석글이 있는데 이건 조금 뒤에 가서 하겠습니다. 이게 좀 길어요. 길어서 지금 하기에는 조금 약간 시간이 뭐 모자란 것보다 좀 뒤에 가서 천천히 차근차근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거는 분석글이 있어가지고 제가 이거 분석해 주신 분이 있는데 그분 출처도 알려드리고 하면서 좀 뒤에 가서 하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조선님은 투엘이 먼저 나갈 것 같나요? 아니면 지단이 먼저 나갈 것 같나요? 투엘과 지단은 비교 대상이 아닌데 그러니까 뭐 비교할 수 있는 건 뭐 그냥 그거지. 지단이 투엘한테 너 챔스 결승 뛰어봤어? 감독을 해봤어? 이러면 해봤다! 너는 우승하고 난 졌지만 이런 거 정도? 지단은 투엘하고 물론 뭐
지단 보고 너 누구누구 있었잖아. 너 그때 뭐 호날두 있었잖아. 뭐 누구 있었잖아. 그때 뭐 크카 뭐 저기 뭐 전성기였잖아.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런 거는 다 누구나 있는 거고 그렇게 따지면 그냥 지단하고 투엘은 제가 보기에는 비교군은 아니에요. 물론 뭐 전술적으로 따지고 이것도 따지면은 투엘도 좋은 감독이겠지. 당연히 이제 챔스를 결승까지 가본 사람이니까. 다만 이제 지단은 그래도 뭐 누구 파리건 뭐건 결국에는 지단의 결과론적으로 커리어는 챔스 3연속 우승이기 때문에 그거와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같은 구단에서 자르려고 마음을 먹으려도 해도 아 지단이 씨 이렇게까지 했는데 우리 구단 출신이고 선수로서도 감독으로서도 다 우승을 해봤고 아 지단 자르기 너무 빡센데 이런 생각이 들지 솔직히. 그런 것만 따져도 조금 더 살생부에 올릴 수 있는 거는 투엘이 좀 낫죠. 별로 고민이 안 되죠. 그냥 보내려고 마음만 먹으면 보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손흥민 얘기는 좀 뒤에 하고. 그 풋볼 이탈리아에서 파리 생제르맹, 그 다음에 첼시가 이 알레그리와 링크가 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막시밀리아노 알레그리가 현재 무직이지만 여러 보도들에 따르면 파리나 맨유, 첼시가 현재 이 알레그리와 연결이 되고 있고, 네. 유벤투스와의 계약이 만료된 이후에 알레그리는 계속적으로 뭐 감독직을 하지 않고 있으며 벌써 해고된 지가 1년이 지났습니다. 비록 솔샤르 감독이 뭐 지난 챔피언스리그 경기 때 파리를 2대1로 격파했지만 뭐 알레그리나 포체티노는 계속적으로 맨유와 연결이 되고 있었습니다. 물론 알레그리가 더 맨유와 알게 모르게 진하게 나긴 했죠. 포체티노는 강하게 난 거고 짧고 강하게. 그러니까 맨체스터 두 구단이 포체티노를 노리고 있다. 이런 기사가 있긴 했지만 오랫동안 링크가 되면서 슴슴하게 계속 났던 건 알레그리죠. 게다가 이 파리 감독인 투엘, 현재 투엘은 이 단장이나 언론에서 많은 압박감을 받고 있고 이탈리아 언론사인 가제타에서도 뭐 지속적으로 이 알레그리가 파리 생제르맹의 감독으로 갈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첼시도 지금 램파드 감독에 대한 약간 뭐 불만까지는 아니더라도 이 수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공격에서는 좋은 선수들이 와서 하베르치나 티모 베르너 이런 선수들이 골도 넣어주고 팀에 도움이 되고 있긴 하지만 수비에서는 이제 실바가 왔고 좀 이런저런 선수를 계속 쓰고 있어요. 뭐 주마 그 다음에 걔 누구야 덴마크에 막 걔도 이제 쓰면서 이래저래 어떻게 버텨보려고 하고 있긴 한데 아무래도 최근에 사우스햄튼과 3대3으로 비긴 것도 조금 비판을 계속 받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알레그리가 또 이 프리미어리그 팀인 첼시와도 또 맨유와가도 링크가 조금씩 계속 나고 있었습니다. 알레그리가 유벤투스에서 그 다음에 AC 밀란에서 다 커리를 따져보면은 6번의 이탈리아 리그 우승, 4번의 코파 이탈리아 우승, 3번의 이탈리아 슈퍼컵 우승, 2번의 챔피언스 리그 결승 진출, 네. 진출이에요, 진출. 네, 진출이 일어났습니다. 나름 그래도 뭐 리그에서의 우승 커리어는 많고 챔스도 이제 우승할 뻔했지만 할 뻔한 거죠. 네. 아 그때 바르셀로나 우승했을 때 여자친구랑 보면서 되게 좋아했는데 라키티치 골 넣고 때 결승골 넣고 생각나네 갑자기. 네. 다음 보시는 사진은 사네가 그 미넨 훈련에 복귀했습니다. 챔피언스리그 1차전에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를 홈에 불러가지고 4대 0으로 걔 부셔버렸고 그 이후에 승리보다 더 기쁠 만한 소식인데요. 그 사네가 미넨 훈련장에 다시금 복귀했어요. 언제부터 다쳤냐면 저번 9월달, 그러니까 이적하고 와서도 이제 뭐 사실 계속 부상을 달고 있었고 그러면서 이제 보기 힘들었는데 훈련장에 복귀했다. 조만간 경기 나설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미넨 팬들이 또다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항상 잘 듣고 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또 유튜브 분들이 요즘에 이래저래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고 그래서 저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다시 한번 또 유튜브 분들에게도 감사하고 카카오 분들에게도 감사하고 트위치 분들에게도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김상현님 말씀 고맙습니다. 싸네가 맞아요? 자네가 맞아요? 그 중간 발음이래요. 싸네와 자네. 싸자네. 네, 몰라. 아무튼 옛날에 이거 그 배성재 아나운서가 독일 사람한테 물어본 적이 있는데 그 중간 발음이라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이제 발음으로는 하기 어려운 발음. 쟤네들은 할 수 있나 봐. 쟤네들은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 발음으로 못하는 약간 그런 게. 미키타리안도 그쪽 나라 사람들이 말하기에는 미키타리안, 무키타리안 그 중간 발음. 미와 무의 그럼 우리 한글로 말하면 몰라 발음 아무튼 걔도 그래. 아무튼 걔네 그쪽 라인은 외국 라인은 유럽 라인은 좀 이렇게 발음이 그런 게 있나 봐요. 네. 그래서 얘 이름 자체가 어려웠죠. 르로이니, 리로이니 이것도 약간 중간 발음이어가지고 뭐 그쪽 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우리야 싸네 이렇게 싸네가 편하죠. 싸네. 우리는 센 발음 된 소리 좋아하니까 싸네 이렇게 싸라 편하게 하시면 됩니다. 뭐 쟤네가 우리나라 발음 가지고 뭘 할 것도 아니고 우리만 알아두면 되지 뭐. 그래도 뭐 이름은 제대로 불러줘야 되긴 하는데 못 불러주니까 하는 얘기예요. 걔네 입맛에 맞게 못 불러줘. 그 싸하고 자의 그 중간 발음이 뭐야 대체? 쓰자네 이렇게 해야 되나? 아무튼 뭐 독일 사람들은 하는데 몰라 우리는 잘 안 돼요. 네. 토트넘이 유로파리그에서 린치 경기에서 이제 3대 0으로 승리한 뒤에 그 토트넘 선수들의 평점과 코멘트가 있습니다. 이날 선발로 나왔던 조아트 골키퍼는 경기 내내 소리치는 것을 멈추지 않았고 세이브가 한 번 있었는데 전반에 끝날 무렵 중거리 슛을 잘 막아냈고 3대 0으로 토트넘이 클린시트 하는데 잘 도왔다. 평점 7점. 그 다음 메토티 비니시우스 얼리 크로스에게 올려줬던 게 좋았고 그 크로스는 근데 좀 골로 갔어야 했는데 뭐 골로 이어지지 못했고 측면과 수비를 오가면서 다 잘했고 토트넘의 세 번째 골에도 빌드업을 아주 잘했다 하면서 메토티가 8점을 받았습니다. 중앙수비수 다빈손 산체스는 탄탄한 경기를 펼쳤고 오랜만에 좋은 수비력을 보여주었다. 7점. 벤 데이비스도 중앙수비로 출전했어요. 네. 산체스와 함께 잘 통제했고 그가 필요할 때 그 자리에 있었고 적절한 선택을 보여주었다 하면서 또 벤 데이비스도 8점을 받았습니다. 레길로는 마치 달리는 자동차처럼 폭발적인 움직임을 가져갔고 속도도 정말 빨랐고 아마 이 선수는 토트넘에서 더더욱이 스타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해서 8점을 받았습니다. 네. 호이비에르는 근데 이날 경기를 잠깐 봤는데 호이비에르 참 초반에 막 그 얼굴 쪽에 막 다쳐가지고 이게 뭐 나가는 거야 뭐 했는데 네. 붕대를 감으면서 끝까지 잘했고요. 네. 눈이에 상처를 입었지만 그거와 별개로 뭐 아주 중원에서 조율도 잘했고 칭찬이 많았습니다. 평점이 9점이었어요. 윙커스는 이 경솔한 부분이 있었고 중앙 피치 위에서 그런 실수를 하면 안 되는데 그래도 뭐 나름 잘 끝났다 해가지고 7점 받았고 라멜라도 초반에 너무 볼을 오래 끈 거 그거에 대해서는 비판을 받았지만 그래도 뭐 근데 평점이 안 좋았어요. 이긴 팀 치고는 6점이면 네, 별로 안 좋았죠. 가레스 베일도 자책골을 유도하긴 했지만 아직도 이 실력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있다라고 하면서 가레스 베일도 선발로 나왔지만 평점이 6점이었습니다. 모우라는 이날 선제골도 넣기도 했고 네, 그리고 이제 토트넘에서 빠른 스피드를 가져가면서 교체될 때까지 계속적으로 상대를 위협했다 해가지고 8점. 비니시우스는 이제 손흥민에게 세 번째 골을 넣을 수 있도록 떨궈주는 헤딩 패스가 있었죠. 근데 그게 약간 그 요렌테를 보는 듯한 느낌이 좀 있었어요. 나름 공중에서의 그 장악력이 확실히 있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손흥민이 이제 세 번째 골을 보시면 아주 나이스하게 그 리턴 플레이를 받아가면서 리턴 패스를 받아가면서 골을 넣었는데 뭐 그 상황을 만든 거 그리고 결과론적으로 이
2개의 어시스트를 달성한 거. 네. 그래서 이 비니시우스 8점을 받았습니다. 교체 선수인 손흥민의 평점이 있는데 팀의 에너지를 불어넣었고 골도 넣었다 하면서 7점. 네. 뭐 나머지 시소코나 알리, 뭐 잭클라크 이런 애들은 다 6점대에 네. 평점을 받았습니다. 손흥민만 7점 받았기 때문에 교체 선수 중에 골 넣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원래 이 경기를 제가 입중계 하겠다 했는데 안 했어요. 왜냐면은 선발이 아닌데 굳이. 네. 그래서 혼자 보다가 후반에 나온 손흥민의 모습 못 봤어요. 왜냐면 제가 전반전보다 잤거든요. 졸려가지고 잠들었더라고. 그래서 이거 어떻게 끝났지 했는데 손흥민 골 넣었더라고. 나중에 봤어요. 골 넣은 것도. 토트넘이 오늘 새벽 열렸던 유로파리그 제2조 조별 라운드 1차전에 린치와의 홈경기에서 3대0으로 승리하면서 승점을 3점을 획득을 했고요. 네. 후반 교체 출전한 손흥민은 팀의 세 번째 골을 득점하면서 시즌 9호 골을 작성했습니다. 토트넘은 이제 손흥민을 선발로 데려가지 않으면서 또 케인도 선발이 아니었는데 이 부분 로테이션을 발동시켰고 그런 로테이션을 가져가면서도 이제 비니시우스의 크로스를 받은 모우라가 전반전부터 골을 넣으면서 1대0으로 기세를 잡았고 전반 27분 상대의 행운의 자책골까지 또 얻으면서 2대0이 되었고 후반 16분 교체 선수로 들어온 손흥민이 후반 39분에 비니시우스의 헤더 어시스트를 받아서 헤더 어시스트 맞나? 그냥 패스였던 것 같은데 아무튼 이 비니시우스의 어시스트를 받아가지고 또 쐐기골을 득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손흥민은 시즌 9호 골을 달성하면서 좋은 흐름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또 같은 날에 시간은 달랐지만 아스날과 그 라피드빈 팀 간에 이제 경기가 있었고 이 평점과 코멘트가 있었는데 몇 개만 읽어드릴게요. 코멘트는 레노가 사실 이 주전 골키퍼로 낙점을 받으면서 기존에 있던 에밀리아노가 이적했잖아요. 에밀리아노는 최근에 이 골키퍼를 너무 잘 봐서 주간 베스트 11에도 뽑히기도 하고 했는데 레노가 지금 평이 안 좋아요. 왜냐면 이날 경기에서도 아스날이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레노 평점이 3점이에요. 후반 초반 실점으로 이어진 어이없는 실책을 저질렀으며 그리고 또 2번이나 같은 실수를 반복하려고 했던 모습이 나왔다. 레노가 왜 이럴까? 하면서 이제 레노가 평점이 이긴 팀인데도 그 이제 실수에 대해서 너무나도 이제 좀 약간 이런 실수를 레노가 그리고 지금 나름 아스날의 골키퍼의 붙박이 주전인데 그래가지고 이제 좀 많은 비판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레노가 평점 3점이에요. 콜라시나치고 6점. 가브리엘 마갈레스 새롭게 영입된 수비수죠. 중앙에서 자신감 있는 수비를 보여줬다. 7점. 루이즈 6점. 세드릭 수아레스 지금 이 사진에 보이는 게 그 수아레스인데요. 수아레스도 6점. 사카는 요즘에 이래저래 뭐 본인의 커리어도 많이 좋아지고 있고 아르테타가 좀 사카를 잘 쓰려는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사카가 또 좋은 활동량을 가져가면서 7점. 그리고 이날 그 토마스 파티가 데뷔를 쳤어요. 파티가 이제 아스날 영입됐잖아요. 바이아웃을 발동시키면서 토마스 파티한테 적극적으로 전방 패스를 넣어 주었고 경기를 읽는 센스가 너무 좋았고 그 다음에 이제 라피드빈의 포운타스 슛을 막는데도 결정적인 태클로 잘 막아 주었다 하면서 토마스 파티의 아스날 데뷔 경기가 평점 8점을 받았고 이날 경기에서 맨 오브 더 매치로 선정이 또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름 아르테타가 이 중원에서 믿는 선수죠. 엘레니는 그전 감독들에게 항상 뭐 믿음보다는 조금 얘를 써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이 많았던 선수였는데 아르테타는 그래도 좀 믿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앙에서 강한 존재감을 보여준 엘레니가 7점. 네. 그리고 왼쪽 공격수로 나왔던 은키티아가 뭐 너무 불필요하게 뭐 슈팅을 하는 게 있고 그다음 경고도 받을 상황이 아니었는데 경고도 받았고 하면서 5점. 얘도 뭐 이긴 팀 치고는 이제 너무 낮은 점수죠. 그다음 라카제트, 그다음 니콜라 페페, 그다음에 이 둘은 그냥 뭐
그냥 전향했다. 둘 다 6점. 특히나 페페 같은 경우는 동점골을 어시스트했지만, 그리고 좀 내내 활동량을 가져가긴 했지만 그 결과가 생각보다는 뭐 어시스트도 중요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페페한테 하는 거는 기대치 이런 게 더 높은데, 네. 아직까지는 좀 더 페페는, 네. 그렇게 좋은 평가는 받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오바메양도 교체로 이제 했지만 8점 받았어요. 8점. 왜냐면 득점을 또 했기 때문에, 역전골까지 득점했기 때문에 8점 받았고, 베린도 이날 교체로 나왔는데 또 오바메양이 득점하는데 베린이 어시스트 해주면서, 네, 7점을 받았습니다. 베린은 교체긴 했지만 몸이 점점점 끌어올라오는 것 같아요. 오바메양이 결승골을 터뜨린 상황에서 라피드빈에게 조금 힘들게 역전승을 따냈고, 이 B조, 유로파리그 조별리그 B조 1차전을 2대1로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아무래도 그 오스트리아 원정 경기였기 때문에, 네, 좀 부침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도 이제 결국에 승점 3점을 가져갔다라는 건 좋은 결과니까. 네. 그래서 아스날이 또 토트넘과 같이 이 두 팀이 다 유로파리그에서 첫 번째 경기에서 승리를 가져갔다고 전해드립니다. 네. 지금 뭐 챔피언스리그의 잉글랜드 팀들, 유로파리그의 잉글랜드 팀들 다 지금 상황이 좋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챔피언스리그에 뭐 리버풀은 자책골 이긴 했지만 리버풀도 승리를 가져갔고, 맨유, 맨시티, 첼시 비겼잖아. 걔네 요즘 왜 그러냐? 아무튼. 그리고 레스터시티도 유로파리그에서 승리를 가져왔어요. 레스터시티, 그 다음 토트넘, 그 다음 아스날, 이렇게 또 승리를 가져가게 되면서 잉글랜드 팀들이 이 챔피언스리그, 그 다음에 유로파리그 조별 1차전에서 아주 기분 좋게 시작을 했다. 첼시만 빼고 전해드립니다. 이 그나브리가 최근에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았고 격리되었다가 다시금 이제 재검사를 했고, 검사를 한 결과 음성이 나와서 이제 더 이상 양성은 아닌데 그래도 열흘간 자가격리를 한다고 합니다. 이 빌트 언론사의 보도에 따르면 이 미넨에서 뛰고 있는 그나브리가 음성 판정을 받았고, 이는 좋은 소식이지만 그나브리가 이제 이번 주말에 있을 프랑크푸르트와의 경기에서 뛸 수는 없다고 합니다. 왜냐면 뭐 독일 쪽에서는 다시 음성 판정을 받아도 열흘간 또 자가격리를 해야지만 뭐 이제 뭘 할 수 있나 봐요. 네, 그렇다 보니까 그 열흘 동안 있을 경기들이 이제 프랑크푸르트와의 리그 경기, 챔피언스리그 조별 2차전에서 로코모티브 모스크바와의 어웨이 경기도 참여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지금 그나브리가 뛸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건, 나온다면 다다음 주 리그 경기 때 쾰른과의 경기에서나 아마 그나브리가 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영국 BBC에서는 이 중국의 영향으로 외질이 아스날을 떠날 것인가라는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어떤 거냐면, BBC에서 이제 아무래도 외질이 프리미어리그 25인 로스터에도 못 들어갔고 유로파리그 명단에도 못 들어갔고 하다 보니까 그냥 이런저런 기사를 쓰는 것 같은데, 아르테타 감독은 외질과의 경기, 그러니까 결국 외질을 잘 쓰는데 실패했다라고 말하면서, 네, 외질을 그런 명단에서 제외시켰던 것은 순전히 축구를 위한 결정이다, 아스날을 위한 결정이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아스날 팬들은 외질이 작년에 중국 위구르 무슬림 학대에 대한 발언을 지적하면서 그것 때문에 뭔가 좀 이런 상황이 온 거 아니냐라는 이제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달 외질이 위구르인 박해에 저항하는 워리어라고 부르면서 중국과 무슬림들의 침묵에 대해서 모두 비판을 하면서 자신의 SNS에다가 뭐 그런 이야기를 적은 적이 있는데, 뭐 일단은 그때 아스날의 선택은, 우리 클럽은 정치적인 클럽이 아니다. 외질이 이야기했던 부분에 대해서 뭐 인정하거나 수용하거나 뭐 이해한다라는 말을 하지 않고 정치적이지 않은 클럽이다라고 거리를 두었습니다. 일단은
그 외질이 뭐 중국을 비판하게 되면서 중국판 위닝에서 네, 아예 그냥 캐릭터가 빠졌어요. 중국판 위닝에서만. 그래서 중국판 위닝에서는 외질을 볼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원래 중계가 예정되어 있었던 아스날과 맨시티와의 경기는 중국에서 방영을 아예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뭐 계속해서 외질은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이제 나는 비인간적인 부분, 그다음 정의를 위해서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할 거다라고 이제 이야기했고, 이 중국의 무슬림들이라는 문구를 이제 외질이 처음 시작했나 봐요. 근데 그 문구가 약간 유행처럼 번지면서 네, 뭐 좀 계속해서 중국에서는 아스날에 대한 비판, 그 외질을 컨트롤하지 않는 아스날에 대한 비판, 그 다음에 그냥 외질에 대한 비판 자체가 나오고 있는가 봅니다. 그 다음에 또 외질이 최근에 이제 약간 안보적인 문제가 있는 곳이죠. 예. 나가노 카라박 지역을 둘러싼 이 아제르바이젠과 아르메니아 간의 이제 계속된 이제 분쟁, 그 다음에 그쪽에서의 약간 뭐 위험한 상황, 이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네. 그러면서 BBC에서도 뭐 그런 이제 외질의 과거 발언들이 아스날에 이제 좀 외질과 격을 두는데, 거리를 두는데 좀 이유가 있지 않나라고 이제 아마 그냥 뭐 이거는 그냥 뭐 의구심이라고 봐야 되나? 근데 아무튼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스쿼드에 빠진 외질에 대한 이런저런 얘기가 현지에서도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AC밀란이 셀틱을 유로파리그에서 3대1로 이기고 파죽의 8연승을 달리고 있습니다. AC밀란은 질라탄을 필두로 뭐 디아즈, 크루니치, 카스티에오, 캐시에, 토날리, 테오, 로마뉴리, 키에르, 달로트, 그 다음에 돈나룸마를 선발로 내세웠고, 밀란이 선제골에 성공하면서 전반 14분 네, 앞서 나갔고, 전반 42분 브라임 디아즈가 이제 추가골을 넣으면서 2대 0으로 전반전을 손쉽게 마쳤습니다. 후반 31분에는 헤딩골로 골을 먹히기도 했지만 네, 종료 직전에 다시 한번 세게골 넣으면서 경기는 3대 1로 네, 마치면서 최근에 이제 좋은 팀 분위기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요즘에 뭐 토날리 이 선수가 토날리죠. 맨유에서 임대온 달로트고요. 뭐 키에르도 뒤에 있는 것 같고, 로마뉴리는 주장으로 나온 것 같고, 요즘에 밀란이 너무 지금 분위기가 좋아요. 네, 이래저래 네. 팀도 잘 나가고 있고, 네. 업도렌가 질라탄인가? 업도렌 뭐 누군지 모르겠네. 등번호도 안 보이고. 아무튼 뭐 지금 팀은 너무나도 잘 나가고 있다. 테오도 뭐 여전히 잘하고 있고, 밀란이 세리아 이탈리아 리그에서도 전승으로 1위를 거두고 있고요. 유로파 리그도 시작이 너무나도 좋았다. 역시나 리그에서 좋은 모습을 유럽 대항전인 유로파 리그에서도 이어나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밀란 팬들이 오랜만에 지금 뭐 세리아 매니아 이 카페에도 많이 모여서 네, 많은 이야기를 또 나누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뭐 AC 밀란에 관련된 이야기들은 요즘에 다 괜찮아요. 네, 이래저래 뭐 영입된 선수들도 잘해주고 있고, 기존에 좋았던 그 상황이죠. 저번 시즌 말미 때부터 쭉 좋은 상황을 계속 이어져 가고 있으니까 네, 밀란 팬들은 뭐 기분이 좋을 수밖에 없죠. 다시 한번 좋은 경기를 했다고 알려드립니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날 질라탄 결장함 선발로 나왔고요. 네. 아마 다른 경기랑 헷갈리신 것 같습니다. 네. 선발로 나왔고 67분까지 뛰다가 교체해서 들어왔습니다. 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유로파리그에서 1골 2도움을 일본 선수죠. 쿠보 타케오사가 네, 올렸습니다. 1골 2도움을요. UEFA 클럽 대항전의 일본 선수로서는 최연소 득점을 하게 되었습니다. 비아레알이 터키 팀인 시바스포르 팀과의 경기에서 5대3으로 승리를 거두었고, 쿠보는 이날 경기에서 1골 2도움을 올리면서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일본 선수 중에는 네, 유로파리그 최연소 득점 기록도 이 쿠보가 세우게 되었다고 합니다. 뭐 사실 이 레알이
쿠보를 임대 보낼 때는 이 비아레알이 유럽 대항전 나가는 거, 유로파리그 나가는 거에 대해서 높게 평가했고 그만큼 경기가 많다 보면 좀 뛸 수 있는 경기가 많지 않을까 싶었는데 아무튼 뭐 최근에 계속 리그에서는 교체로만 출전하니까 뭐 다시 불러들인다, 다른 데로 임대를 보낸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뭐 이런 경기에서 아주 좋은 활약을 펼쳐서 네. 일본 팬들도 좋아할 테고 뭐 레알도 좋아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날 경기에서 쿠보는 네, 선발로 출장했고요. 이날 풀타임 경기를 뛰었습니다. 다음은 이제 뭐 사진만 보시면 저 선수가 누군지 몰라요. 그냥 알크마르 팀이라는 것만 이제 엠블럼을 보면서 알 수 있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팀 전체 선수들 중에 13명이나 알크마르 선수들이 빠져 있는 상태에서 나폴리 원정에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알크마르는 지난 시즌 네덜란드 리그에서 아약스와 승점은 동률이었으나 네, 팀이 코로나 여파로 리그 전체가 조기 종료되는 바람에 그 승점은 같았지만 2위로 랭크되어 있었고 그대로 준우승을 했습니다. 리그 우승팀 아약스는 챔스 조별로 바로 직행했지만 이 준우승팀인 알크마르는 이 챔피언스리그 3차 예선에 나가게 되었고 거기서 디나모 키예프를 만났고 졌으면은 네, 탈락인데 탈락했어요. 그래서 챔피언스리그를 못 갔고 디나모 키예프가 챔스를 갔죠. 그다음에 이제 이 알크마르는 유로파리그에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로파리그에서 나폴리와 같은 조에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이제 10월 20날에 알크마르 구단이 우리 팀에 13명이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다. 그래서 그 선수들은 이 주중에 있을 유로파리그 경기 때 나폴리 원정을 떠날 수가 없다 해가지고 13명의 선수들이 빠진다면 그거 뭐 그 중에 이제 뭐 주전도 있을 테고 비주전도 있겠지만 그 선수단이 많이 빠지니까 나폴리 가뜩이나 원정도 힘든데 빡세지 않을까 싶었는데 이긴 거예요. 네. 특히나 알크마르는 선수단을 꾸려야 되니까 이 유스팀 선수들을 몇 명을 1군으로 올려가지고 17명의 선수단을 꾸렸고 이제 나폴리 원정을 떠났는데 볼 점유율이 73대 27. 나폴리가 훨씬 더 많이 가져갔고 슈팅 자체도 나폴리가 20번 그 다음에 알크마르는 5번의 슈팅만을 가져갔는데 알크마르는 5번의 슈팅 중에 유효 슈팅이 2번 나왔고 그 유효 슈팅 2번 중에 1번이 골이 들어가면서 네, 1대 0으로 원정 경기를 이겼습니다. 네, 알크마르에게는 뭐 힘든 원정 경기가 되었고 아무래도 이 경기에 집중하기 쉽지 않았을 텐데 네. 알크마르가 이 나폴리 원정에서 승리를 거뒀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어요. 네.